슬슬 오늘은 저희가 또 특별하게 카메라맨까지 있어서 틸다운, 틸업 다 될 거예요. 자 이제 대판을 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진짜 줌 풀어! 빨리 줌 풀어줘.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줌 조금만 저 TV 안 나오게. 네, 조금만 더요. 오케이 됐습니다. 저 사인 너무 잘 보인다. 저거. 고맙습니다. 3회째인가요 저희? 그렇습니다. 3회가 2회 이거는 3회? 3회 전체 3회 아닌가? 전체 2회 4월에 한 번 하고 네. 5월에 이번이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약 8개 정도 되고요. 야자타임 하고 와서 피곤해 돼지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효정 PD가 어디서 보고 있다가 제보 듣고 그럼 이제 지켓님 안 부를게요 할 거니까 여러분들만 듣고 넘기시는 걸로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기 전에 뭐 한 주간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스무스하게 이제 워밍업 토크 시작하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리즈 주중 시리즈 1승 2패 주말 시리즈 스윕 달성했습니다. 일단 대전 갔다 오셨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대전에서 첫 두 경기 패배가 과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 네. 좀 득점도 나오지 않았고 타선이 찬스마다 좀 끊기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수입의 위기로 간다고 봤었는데 다행히 정말 두산의 특유의 뒷심을 발휘해서 3차전을 잡아낸 게 주말까지 4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두 경기와 비교했을 때 후반 4경기의 경기력은 정말 천양지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세 번째 경기도 사실은 하나가 주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막판에 사실 그 경기는 거의 한화가 잡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화 쪽에서 투수들이 좀 많이 흔들렸죠. 막판에. 이제 그 상황을 역시 이겨낸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보고 박건우 선수가 공교롭게도 그 상황에서 또 안타를 터뜨리면서 찬스를 이어가 줬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박건우 선수의 부활과 동시에 팀의 연승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채팅창에 달랄한 로티님이 강상 기자님 아직도 LG 까신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지나갔고 다 해명했고 얘기 다 했어. 유튜브 가서 찾아보고 오고 방송하는데 제발 방해하지 마. 화나게 하지 마. 날 분노하게 하지 마. 내가 어떤 미친놈보다 더 미친놈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줘서 줌 땡기지 마세요. 줌 땡기지 마세요. 미친놈이 진짜 미친놈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기 전에 일단 방송하는데 방에 조금 카메라 선생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한쪽으로 너무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를 그다음에 이제 주말 시리즈 LG 트윈스와의 경기는 뭐 할 얘기가 저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그 세 경기 다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죠. 사실 윌슨과 켈리, 차우찬 이 1선발부터 3선발까지가 워낙 막강하지 않았나요, LG가?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두산이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는 붙었던 게 사실인데 뭐 타선이 정말 활발하게 터졌고 특히 2차전에서는 그 1점 승부에서 특유의 집중력이 돋보인 한 판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맞아요. 사실은 이현호 선수가 2차전에 대체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지 대체 선발이 맞지? 대체 선발이라기보다 그 이제 홍상삼이 빠진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유지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잠깐만. 맞죠. 네. 두 번째 경기였죠, 이현호 선수가. 그 경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후렌코프도 지난 몇 경기에서는 굉장히 수치상으로도 안 좋았던 게 확연히 보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상대 1, 2, 3선발을 뽀갠 점은 우리가 좀 가히 이제 우리끼리는 충분히 칭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주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발 로테이션 이야기, 그 다음에 대체 선발 꼬리표 때나 이현호의 화려한 부활, 극과 극 시리즈, 그 다음에 정수빈의 몸 상태, 그리고 사고 당시 더가웃 분위기, 정수빈 공백 첫 기회 받은 국회성과 그리고 김대한, 오재원이 분위기를 더가웃에 미치는 분위기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남부리그를 확실하게 때려잡는 두산, 그러나 하나에게만 3패. 두 게임 만에 승리 투수된 권혁 자완 스페셜리스트 자리 잡나 요구요. 그다음에 코너 쏘기 코너 금주의 기사 픽해서 저희가 주제만 전달하는 것보다 이제 강상 기자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쓴 기사를 토대로 이제 뒷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좀 금주의 기사 픽이라는 좀 코너를 뽑았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약속의 5월 두산 김재호 철병내야 사령관의 완벽한 부활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었던
부상 선수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발 로테이션 이야기인데요.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용찬 선수가 아마 이번 주에 좀 복귀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피칭을 시작했고 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몸 상태는 올라왔다는 네.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용찬 선수가 올라오면 이현호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겠죠. 네. 기본적으로 두산이 돌리고 있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그 이용찬 선수 자리에 홍상삼 선수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이현호 선수가 들어갔고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뭐 이용찬 선수가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두산 선발진이 지금 평균 자책점 2.69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해주던 이용찬 선수가 오면서 더더욱 좀 탄탄해진 로테이션을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금 하나의 딜레마가 이현호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었기 너무 때문에 잘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또 본인이 공격적인 피칭을 하고 몸쪽 공략법을 어느 정도 터득을 해서 길게 이닝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을 좀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좀 이현호 선수를 다시 보직을 변경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당장 돌아왔을 때는 이현호 선수와 자리를 바꾸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팬들 그리고 제 입장은 유희관 선수가 아마 맞아요. 예. 좀 빠져야 될 가능성이 아니면은 이현호 먼저 그리고 유희관을 뒤에 붙이는 저희 뭐 여러 가지 스탯을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경기만 봐도 이현호 선수의 공이 훨씬 경쟁력 있다라는 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희관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좀 빠질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부분을 이용찬 선수가 돌아왔을 때 플랜을 김태형 감독이 확실하게 공개를 하진 않았죠 아직. 네. 이제 내일 제가 야구장에 가서 좀 그 부분도 취재를 해올 텐데 결국에 누군가가 빠져야겠죠. 이용찬 선수가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패스트볼과 포크볼의 조합이 워낙 뛰어난 투수고 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갔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조정은 있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유희관 선수가 공이 확실히 이전만큼 좋지 않은 건 맞아요. 네. 정말 잘 돼야 돼. 초반 두세 경기에서 로케이션이 타자 무릎 쪽에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부분. 이제 이런 게 유희관 선수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는 유희관을 믿고 가도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기록상으로 좋지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유희관 선수가 이제 선발 등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실 시즌 시작하고 두 경기까지 정말 퍼펙트했어요. 최고였죠. 최고. 근데 그 이후에 희관이 형이 배도 조금 나오고 몸도 조금 불은 느낌이 확실하게 TV로 봤을 때도 있어서 조금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가 유희관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인 것 같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현호 선수가 확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이현호 선수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많은데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현호 선수가 뭐가 좀 작년하고 확실하게 달라졌는지. 확실히 공격적이죠. 이현호 네. 선수가 이전에는 제구의 불안 요소가 확실히 있었던 투수거든요. 공은 최고 140km대 후반까지 던질 수가 있었지만 제구의 불안감이 있고 확실히 이제 투구 폼에 대한 정립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공을 빼서 그 릴리스를 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그 동작이 이제는 완전히 손에 익은 것 같아요. 본인도 제가 첫 선발 등판 끝나고 좀 만나봤는데 네. 첫 선발승 따내고 나서 좀 만나봤는데 이제 그런 투구 폼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 이제 이런 거에 본인도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하고 또 김원영 투수 코치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좀 생각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코치예요. 오키나와 캠프 때 만났을 때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프로야구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라면 거기다가 상위 드래프트 픽의 선수라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그 멘탈, 생각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라는 그 철학이 확고한 코치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현호 선수도 확실하게 본인이 마운드에서 최고라는 생각으로 좀 던지게끔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도 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자신감이 일단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투구 폼을 확실하게 작년하고는 좀 재정립을 한 게 김원영 투수 코치하고의 저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좋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장 신기했던 거는 공을 빼고 던져요. 그렇죠. 네. 글러브에 안 넣죠.
그거랑 이제 덜컹거린다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왜 덜컹거리는지. YDU 011 016 저 친구는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뭐 보낼 그것도 없고 고소할 건덕지는 없는데 잠깐 여기가 뭔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여기가 아프리카 본사예요. 요거 일단 캡처해서 그냥 바로 운영진 분한테 넘겨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고 신고를 하는 걸로. 사고 다치고 죄송할 건 없어 친구야. 고생해. 멀리 안 가. 자 이제 바로 되게 재밌는 친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현우 선수가 저는 뭐랄까 굉장히 좀 많은 변화 속에 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변화가 아니라 뭔가 본인 마음속에서는 멘탈리티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렇죠. 풍요 속에 막 뭔가 이제 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가 맞았어요. 작년까지의 피칭은. 네. 근데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이현우 선수 선발에 넣고 그냥 돌리고 싶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 입단했던 2011 시즌 당시에 기대치도 선발 요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2015 시즌에 잠깐 이현호 선수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만큼 아예 안 보여줬던 선수를 그냥 믿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당장 일단 유희관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해준 게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선발 유형이에요. 맞아요. 너무 선발 유형이라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조금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죠. 다만 이현호 선수가 지금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김태형 감독이나 김원영 투수 코치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현우는 선발이 맞다. 그리고 그렇죠. 선발 로테이션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본인도 이제 앞으로 야구 커리어에 경쟁력이 생기고 본인이 이제 자기 이름 이현호입니다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해가 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또 성격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성격은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뭐 마운드에서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제에서 파생된 주제는 6선발 체제가 어려울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6선발. 어려워요. 불펜은 강화해야 돼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펜 한 명이 굉장히 아쉬운 시즌이 될 거예요. 장원준 선수 뭐 이런 질문은 저희가 좀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 끝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산 팬들이 다시 한번 열의를 올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정수빈의 몸 상태와 사구 당시 더그아웃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 시간에 열을 올리실 때 방송 열어서 강상 기자님하고 전화 통화했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인데 그때의 일단 더그아웃 분위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더가웃 분위기라고 한다면 분위기 안 좋았죠. 일단 분위기 좋을 리가 없고 그 상황에서 전투력이 그냥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선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달려나갈 태세였죠. 그 상황에서. 그 사실 그때 선수들은 이거는 빈볼이다 직감을 했을 거예요. 두산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건 빈볼이다 직감을 하고 거기서 전투력이 활활 불타올랐는데 이제 그 이후의 일은 아시다시피 또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고 결국엔 지금은 뭐 선수들이 정수빈 선수의 쾌유를 빌면서 그 등번호를 모자에 써놓은 선수도 있고요. 쾌유를 빌어주고 있고 정수빈 선수도 다행히 상태가 아주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빈볼일지 아닐지는 뭐 전문가들 뭐 얘기가 그렇죠. 나오곤 있지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빈볼 여부를. 우리는 뭐 우리끼리의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그냥 빈볼이야 저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본인 투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지금 몸 상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도 일단 폐에 고였던 피는 굉장히 호전이 됐고 내일 일단 일본으로 이제 출국을 한다고 하네요. 내일 이제 가나가와현의 요코하마시에 네. 그 유명한 이지마 치료원으로 갑니다. 또지마. 네, 이지마 치료원으로 갑니다. 이 이지마 치료원은 사실 선수들의 근육 부상과 통증 완화에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증명을 한 치료원입니다. 근데 나 잠깐만 하나 기자님한테 질문해도 될까요? 예. 이지만은
종합병원이에요. 다가 어디 다치든 자, 팔 다쳐도 이지마를 이지마, 무릎 다쳐도 이지마, 아킬레스건 터져도 이지마, 옆구리 터져도 이지마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지마 치료원은 네.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미나미 공제병원은 종합병원이 맞는데 네네네. 이지마 치료원은 그냥 굉장히 작은 치료원이고 네. 또 거기 들어가면 뭐 만화책이랑 네. 이제 도서들 이런 게 있는 큰 병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원. 그리고 한자로 보면 이지마 접골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 야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뭐 축구 선수들도 가고 또 일본의 야구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프로축구, 프로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 걸로 유명한데 지금 두산 배터리 코치로 계시는 조인성 코치가 아, 여기서 엄청난 또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셨죠. 예전에 한화 시절에 네.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이지마 치료원을 갔어요. 네. 그 전날 출국을 해서 하루 자고 이지마 치료원에 목발을 짚고 들어갔는데 그 달려서 병원을 나왔다는 씨.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지마는 신기한 데 같아요. 예, 이지마 접골원 맞아요. 한자로 보면 접골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 전기 치료기, 네. 예, 전기 치료기가 한 그 냉장고 정도 크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예, 그런 냉장고 크기의 전기 치료기가 여러 대가 있는데 이게 통증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육 부상이라든지 또 선수들의 통증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과대 광고다 아니다 하시는데 그 다녀온 선수들은 대부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사고 맞았던 이정우 선수 네. 작년에 그다음에 예, 가까이 또 일단 민병헌 양의지 선수도 다녀왔고. 그렇죠. 키움의 이정우 선수도 이정우는 거길 처음 가잖아요. 네. 갔다 오니까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하다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거겠죠. 이거랑 이거 하다 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수빈 선수가 좀 빠르게 좀 우리가 원래는 시즌 아웃까지 좀 생각을 했었지만 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태고 그러면서 정수빈 선수의 공백에 기회를 받은 선수가 첫 기회를 받은 선수가 국회성 선수예요. 네. 그리고 김대현 선수가 지금 계속 기회를 받고 있는데 두 선수 다 우리가 뭐 정수빈급의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대에 굉장히 많이 못 미칩니다. 지금 이 선수들 어떤가요? 김대한 선수는 첫 안타만 나오면 참 잘 풀릴 것 같다는 얘기를 본인도 해요. 사실 대전에서 두 번째 경기였죠. 그 좌측으로 굉장히 타이밍 잘 맞춰서 친 타구가 최진행 선수에게 잡혔던 그 상황. 없어 진짜. 그게 첫날이었는지 둘째 날이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빠졌으면 이제 경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예, 다들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그때 모두가 탄식을 내뱉었죠. 정말 이 혈이 뚫려야 되는데 뭔가. 그리고 본인도 한 진짜 2안타 3안타 정도 치면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무엇보다 그래도 김대한 선수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처음에는 뭐가 안 좋았지만 오늘은 후회 없는 내 스윙을 한 것이 하나의 수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소득을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 안타, 홈런 그리고 뭐 10홈런, 20홈런까지 쭉쭉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회성 선수가 계속 이제 조금 우익수 정도로 자리를 잡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좋은 타구들을 몇 개 만들어내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다시 김태형 감독에게 굉장히 낙제점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수비를 좀 보여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수비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지난 시즌 초반에 십자인대 부상으로 그렇죠. 길게 굉장히 이탈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감각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둘째 날에 LG와 둘째 날에 그 타구 판단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외야 수비에 아직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네. 그 외야 수비에 익숙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감각이 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타격에서는 기존에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타격에서 벗어나서 좀 밀어치면서 그 상대 투수를 괴롭히는 그런 타격이죠. 그때 3루간을 빼는 타구도 하나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점들은 타격에서는 분명히
쓰임새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당장 국혜성 선수가 오늘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네, 당분간은 정수빈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국혜성 선수와 김대한 선수가 플래툰으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두 선수가 잘해주면 좋은데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저는 박건우거든요. 네. 옆구리 상태가 안 좋은데 국혜성이 나오려면 사실은 박건우가 중견수를 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김대한이 나왔을 때는 박건우가 우익수로 가야죠. 가야 되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두 선수가 같이 나오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오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답답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은데 이 두 선수를 잘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게 사실 박건우 선수 같은데 박건우 선수 좀 옆구리 좀 어떤가요 지금? 그날 그 수요일이었죠. 네. 5월 2일 경기. 이때 박건우 선수가 경기 전에 옆구리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김경호 선수를 포함한 라인업을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그걸 취재진한테 공표를 하고 있는데 정경백 코치가 오더니 아무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 박건우 선수가 다시 나온 거죠. 네. 예, 그때 김태형 감독의 말이 참 걸작이었는데 아이 지금 감이면 쉬어도 되는데. 지금 감이면 좀 쉬어도 되는데. 네, 그런데 결국에 박건우 선수가 그날 나와서 또 안타를 쳐주고 그 이후에 박건우 선수 살아났거든요. 그쵸. 예, 멀티히트를 터뜨리고 뭐 김경호 선수의 첫 선발 출장은 기약 없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박건우 선수는 통증 느끼지 않고 다행히 경기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형 감독도 선수 부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박건우 선수가 통증을 호소했다면 분명히 이번 3연전 중에 한 번은 김경호 선수 선발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근데 다만 박건우 선수가 있고 없고의 그 무게감 차이 또 조금 더 나가자면 오재일 선수까지 있고 없고의 라인업 무게감 차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유. 당분간은 박건우와 오재일은 계속 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정수빈 선수 4구 나왔을 때 팬들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맥락 없이 지금 주제가 또 넘어가긴 했는데 4구 네. 나왔을 때 과연 더그아웃에 오재원이 있었다면 이게 이렇게 끝났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재원 선수가 또 공교롭게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여요. 뭐 본인 타격감은 아직 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뭐 이제 팬들은 오재원이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팀 전반적인 파이팅이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없거든요. 보진 못해서. 그래서 오재원 선수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미치는지 더그아웃에서 좀 그걸 좀 클럽하우스 리더의 역할을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기자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있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실 오재원 선수가 이제 여기 10개 구단 팬분들이 다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오재원 선수의 효과를 프리미어 12 때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오재원이 우리 팀일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해설위원분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상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팀일 경우에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재원 선수가 있을 때 더가웃에서 파이팅이 넘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 또 본인이 워낙에 승부욕이 강해요. 예, 그 승부욕을 이제 더가웃 전체에 전파하는 이제 그런 힘도 있고 또 워낙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2010년, 11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연차가 아주 높지 않았을 때부터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미묘한 그런 기운이 있어요. 뭐 오재원 선수가 승부욕이 있다면 본인 타격감도 조금 거기에도 승부욕을 좀 쏟아줬으면 하는 마인드가 있고요. 뭐 준비한 주제들이 저희가 맨날 얘기하지만 10개, 20개를 준비해도 30분 내에 끝나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시즌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제가 고민해봐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일단 계속 갈게요. 남부리그를 좀 확실하게 때려잡는 두산. 하지만 한화에게만 3패.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한화와의 5경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피곤해요. 왜 그런 건지 좀 기자님이 보셨을 땐 어떤 이유인지. 저는 그냥 안 풀려요, 한화하고. 그냥 안 풀린 게 맞죠. 사실 특정 팀을 상대로 지금 두산의 전력을 봤을 때 한화를 상대로 완벽하게 밀리는 전력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한화 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산이 한화랑 붙었을 때 2승 3패로 밀릴 전력은 아니에요. 분명히 앞서는 전력인 건 맞는데 특히 이번 3연전의 2연패는 분위기 탓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사실 분위기가 좀 굉장히 어수선했고 김태형 감독도
주초에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분명히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체드벨은 저거는 제가 한용덕 감독에게 물어보고 왔습니다. 네. 저 미친놈 같아. 우리랑 할 때마다 핀포인트 제고 존나 잘해. 체드벨에 대해서는 한용덕 감독에게 제가 물어보고 왔는데 네. 그 확실히 두산 타선을 데뷔전에서 상대를 했잖아요. KBO 그렇죠. 데뷔전에서 그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두산을 제외한 다른 팀을 상대로는 정말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확실히 학습 효과가 있고 체드벨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처음에 봐왔고 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두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니퍼트가 삼성 상대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니퍼트는 삼성한테 정말 오래 갔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저는 다음 경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확실히 첫 경기랑 두 번째 경기랑 달라졌을 때의 페스티벌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투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이제 뭐 보루 회전수도 체력적인 그렇죠. 부분이 견제가 들어가겠죠, 이제 슬슬. 떨어지고 할 거니까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벌써 마지막 주제네요. 옌비형. 두 게임 만에 승리 투수된 권혁 자완 스페셜리스트. 완벽한 카드 하나가 생겼다라는 팬들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두산 불펜은 좌완 투수했을 때 네. 2연승 이었는데 2연승. 네. 지금은 권혁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등판했던 경기들도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권혁 선수가 일단 평균 고속이 142km까지 나온다는 점은 김태형 감독이 기대했던 부분이에요. 네. 김태형 감독이 최초에 기대했던 게 좌완 불펜이 145km 이상을 던진다. 이제 그 자체로 굉장한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이제 권혁 선수도 전혀 아프지 않고 몸 상태가 좋다고 했었거든요. 첫날 나왔을 때. 이제 그만큼 준비를 본인이 잘 해왔고, 본인은 5월 1일까지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그 시기가 오히려 어깨를 충전하는 시간,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본인이. 그만큼 또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 자신감이 헛된 자신감이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준 FA급 영입을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잘 데리고 왔죠. 두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고, 좌완 불펜 자원은 굉장히 귀해요, 최근에. 거기다가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 경험을 갖췄고 제구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선수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단 권혁 선수의 그리고 워크의식이나 또 풍부한 경험 이런 걸 봤을 때도 선수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날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처음 등록됐을 때 정말 본인이 몰라서 자기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나가서 던지는 걸 봐달래요. 누구한테요? 저희한테, 취재진한테. 그냥 나가서 던지는 걸 한번 직접 봐달래요. 이게 그 구속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본인도 그만큼 구속보다는 이제 구위라든가 타자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중점을 두고 2군에서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거든요. 나가게 되면 나가서 던지는 걸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가서 던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있고, 한창 좋을 때 권혁의 모습이 뭐 전성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말 좋았을 때의 모습이 나왔다는 점, 두산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그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뭐 두산 수비에 대해서는 뭐 혹시 언급 없었나요? 그 던지고 나서 LG전 두 경기를 던지고 나서 못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두산의 이제 탄탄한 수비진에 따라서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입단했을 때도 언급을 했었고, 뭐 지금도 불펜에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승리에만 집중하고, 또 배영수 선수와의 시너지에 대해서도 18년 동안 뭐 같이 했으니까, 그쵸. 예, 18시즌 동안 같이 하면서 충분히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워낙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게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야 수비 체험 언급 궁금해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그냥 국내 최고의 내야진들과 함께 피칭하면서 믿고 던져서 편하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럼 야 피처가 와가지고 우리 팀 내야수들 같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 그리고 수비 지표만 봐도 좀 질문 나온 걸 좀 질문 부탁드릴게요. 좀 진짜 그냥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근데 이제 네. 권혁 선수가 나왔을 때 두 타자를 상대하고 내려가는데 김원영 코치가 이제 나와서 바꿔주는데, 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자완 스페셜리스트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를 또 보여준 거고, 사실은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투아웃 이후에 출루가 됐잖아요. 네. 한 타자를 사실은 더 맡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원영 코치가 철저하게 관리해주는구나를 둘 다 느낄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근데 확실히 권혁 선수가 지금 투심 페스티벌의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2017 시즌부터 꾸준히 그 부분을 늘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권혁 선수의 피칭 레파토리는 포심 페스티벌과 슬라이더거든요. 그렇죠. 우타자보다는 좌타자한테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종들이기 때문에 정말 좋을 때 내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구단에서도 벤치에서도 판단을 한 거고, 또 이후에 뭐 이영범 선수나 윤명준 선수도 최근에 구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권혁 선수로 밀어붙이기보다 한 템포 빠른 교체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 불펜의 전략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준 선수가 좌타한테 굉장히 좀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거든요. 우타보다는. 그렇죠. 슬라이더를 좀 권혁 선수한테 잘 전수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주제가 또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너 속의 코너 해서 금주의 기사픽 해서 이제 5월 약속의 5월 이제 강산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약속의 5월 약속의 5월 부산 김재호 이제 철벽 내야 사령관의 완벽 부활이라는 기사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일단 사실 그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선수 전화 인터뷰를 김재호 선수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재호 선수가 굉장히 나중에 지금은 좀 바쁘시다고 시간이 되시면 준비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서 언젠간 꼭 재호 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꼭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산진 기자님이 쓴 기사, 아유 미친 이 광고 약속의 5월 깜짝 우리 회사 사이트예요 이거. 깜짝 놀랐네. 스포츠 동화 사이트인데 위에 광고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아예 네이버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현아의 숨길 수 없는 매력, 에이핑크 윤범이 할머니 되었어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 유격수 김재호는 4월까지 30경기 타율 2할 5리 88타수 18안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뭐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동안 팀의 보탬이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이 있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서 좋다. 그거 좀 얘기할 때 좀 이게 언제 며칠 날 인터뷰하신 건가요? 이게 경기 끝나고죠. 5월 5일 경기 끝나고 나서 코멘트였는데 네. 이전에 좀 그랬었죠. 정말 타율이 1할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경기 끝나고 두산이 이긴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두산이 이긴 경기였음에도 경기 끝나고 야구 진짜 못한다라고 푸념 섞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때 오히려 김태형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저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오재원 선수와 김재호 선수의 타격감이 동시에 하락했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최악에 수렴하던. 근데 그때 타격감이 안 좋을 때 팀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2군에 내리는 극약 처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김재호 선수에게는 큰 도움이 됐죠. 결국 4월 말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할 때를 회복하고 지금은 2할 6푼이죠. 그쵸. 타율이. 그만큼까지 올라온 건 충분히 코칭 스태프의 믿음도 있고, 또 공격이 안 될 때 수비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공격이 안 될 때 수비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그게 조금 묻힌 감이 있었죠. 정말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비중을 생각해서 내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김재호 선수의 부활은 뭐 공격과 수비 다 이제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점이라고 봐야겠죠. 또. 뭐 지금 손목 상태나 어깨 상태는 좀 어떤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몸 상태는 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본인도
워낙 의욕이 넘치는 선수니까 또 경기력은 경기력이고 덕아웃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뭐 팀의 시너지 효과를 불어넣는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LG 트윈스와 3연전을 통해 이렇게 타격감을 끌어올린 게 앞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약속의 5월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지난 10년간 성적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김재호 선수가 8월 성적이 제일 좋아요. 월간. 네. 3할 2푼 9리. 그리고 5월 성적이 그 다음이에요. 3할 5리. 근데 4월에 2할 때를 치다가 5월에 정말 급격하게 성적 상승을 이뤄낸 게 2017년이었거든요. 2할 3푼대를 치다가 3할 7푼대를 치면서 그 시즌을 2할 9푼 3리로 마쳤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속의 5월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활용을 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한 번 잡은 감을 놓지 않는 이제 그런 점을 저도 어필을 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상 리포트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많다. 부상 리포트 하고 요건 좀 내용이 많아요. 부상 리포트 시작하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코너일 거예요. 부상 리포트 확인하고 저희 약간 조금의 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들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상 리포트 첫 번째 소식은 백동훈 선수는 지금 어떤지 확인 좀 할게요. 백동훈 선수는 아직 2군 경기에 출장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내복사근이다 보니까 달리는 것도 안 되고 사실 내복사근이 진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타격도 안 되고 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좀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동훈 선수는. 야, 내복사근이 왜 이렇게 많이 터지는 그러니까 거야? 김재원 선수도 지난해 한국 시리즈 때 사실 옆구리 쪽 그 복사근 다치면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을 하나 전달을 한다면 김재원 선수가 내복사근을 다치고 나서 그래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5차전인가 6차전을 앞두고 한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김재환에게는 지금 단 한 번의 스윙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라스트 원, 저스트 원. 네, just one.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야, 이거 영화 아니냐. 3점 차로 뒤지고 있을 때 9회 말 2, 3할로에 딱 한 번 스윙했는데 그게 말로 홈런이 됐다. 무슨 영화 찍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스윙 훈련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좀 회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러닝이나 뭐 트레이닝 그 스트레칭 네.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윙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백동훈 선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정수빈 선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유의 관심사 한 명이 김강률. 지금 언론에서는 6월 복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6월 복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6월 복귀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팬들께서도 이제 그걸 보고 6월 복귀 굉장히 일찍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 제가 시즌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광률 선수는 김태형 감독은 올 시즌에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구상이 없었죠, 사실. 구상이 없었어요. 1월에 스프링 캠프 떠나기 전만 해도 구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기도 그렇고 올 시즌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생각보다 재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반기 막판 후반기 시작 때 복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다행히 지금 하프 피칭을 시작한 단계거든요. 하프 피칭. 네, 하프 피칭을 시작한 단계고 천만 다행인 점은 과거에 아팠던 어깨나 팔꿈치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행이죠.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다만 아킬레스건도 하체에 힘을 싣는 등의 좀 요소를 고려하면 급하게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무조건 김광일 선수가 100% 아무런 통증이 없을 때 완벽한 몸 상태일 때를 고려하면 후반기로 봤었는데 일단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실전 투구를 들어가고 왜 이렇게 빨라? 현 시점의 최대치가 그거예요. 네.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맥시멈. 실전 투구를 들어가는 거죠. 최대치가. 네. 재활 속도는 정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빠른데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6월을 언급을 했는데
김태형 감독은 지금 사실 선수들의 몸 상태에 있어서 좀 노이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트라우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6월 중순에서 6월 말 또는 7월까지 늦춰질 수는 있겠죠. 지금 다행히도 이영범 선수가 그 자리를 너무너무 잘 메워주면서 김광일 선수의 공백을 티가 안 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도 조금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정말 다행히 편안하게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고 또 이제 뭐 빠르면 저는 그래서 전반기 막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기 막판 7월 중순 초. 다만 저도 처음에 후반기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부상 선수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이 선수 언제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다만 지금 단계는 하프 피칭 단계고 다행히 실전 투구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면 다만 하프 피칭 이후 불펜 피칭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다시 ITP부터 반복을 해야 될 수도 처음부터.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까지 모두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거? 저기 정수빈은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때 복귀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재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병원 소견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투수인데 정말 기대주 곽빈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올해 잠깐만요. 요거 또 이제 내가 알아. 저 커뮤니티에서 퍼가거든요. 곽빈 언제 그렇지. 돌아온대요라고. 워딩 다르게 해가지고 퍼가면 진짜 뒤전이네. 바꾸지 마. 가끔 연락 와. 구단에서. 난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네 발 통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워딩 똑같이 퍼갈 거면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영상 나가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곽빈 선수의 그 재활 프로세스를 좀 듣고 트레이닝 파트의 소견은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중순이죠. 4월 중순. 네. 지난달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는데 4월 중순에 캐치볼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TP 단계라고 하죠. 그 인터벌 트레이닝. 그거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고 있고 캐치볼의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다음 달쯤에 네. 6월쯤에 하프 피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팔꿈치 토미존 서저리였기 때문에 재활 기간을 굉장히 길게 봤어요. 오히려 강렬 선수보다 더 길게 보기로 했었거든요. 다만 생각보다 재활 속도가 빨라서 지금의 프로세스가 문제없이 이어지면 다음 달쯤에 하프 피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좀 이게 트레이닝 파트 소견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생각보다는 재활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 저도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재활 과정에서 노력도 필요한데. 네. 어려서 그런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좀 어린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최주환 선수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자님 먼저 최주환 선수 좀 어떤가요? 일단 5월 1일에 김태형 감독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네. 네, 운동을 시작했다는 건 이제 내복사근이 스윙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러닝 같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타격 훈련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사실 4월 22일에 재검진을 받았을 때는 소견이 약 일주일 후부터 운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딱 거의 일주일 되는 시점에 스트레칭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최주환 선수가 좀 느린 게 오늘 제가 뭐 따로 연락을 하긴 했는데 몸 상태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뭐 지낼만 하다. 아직까지는 뭐 지낼만 한데 본격적인 운동은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언제 복귀 시점이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언급할 수 없죠.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프런트가 좀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제 알아서 보고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걸 좀 일단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 진짜 나 왜 이러니? 저기 부상 선수 리포터는 이제 강산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잊혀진 선수 한 명이 있어요. 이현승 선수. 야 나 너무했다 선수. 진짜. 진짜 너무했다 진짜.
현수 형 미안해요. 이현- 형을 까먹었어.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휴식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현 선수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나도 깜빡했어. 나도 지금 보다 보니까 투수 한 명 누가 더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현승 선수가 내려가 있는데 근데 1군에서 퍼포먼스는 진짜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올해. 좋으면 내려가요 이현승 선수가. 그래서 이현승 선수는 제가 꼭 알아오겠습니다. 또 두산 베어스 담당이 되고 나서 적응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홍상삼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삼이 좋은데 일단 저희는 약 한 10분? 11시까지 오죠? 네. 50분이니까 11시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나머지 부상 리포트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평소에 정말 궁금해하시는 알쓸 신작 갖고 저희 오늘 방송은 11시 반 마무리 30분만 질문 받고 조금만 있다가 저희 파이팅 타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